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던 그날 밤,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수백 명의 눈길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의 온도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유럽 최고의 건축가들과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인생을 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스위치를 올렸어요. 그 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됐답니다. 2년 전 한국의 작은 한옥에서 우연히 발견한 온돌이 알프스의 정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독일 미넨에서 온 마리아 슈미트입니다. 유럽 최고의 건축가 집안에서 태어나 숱한 특권을 누리며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건축은 제 일부였고 29살의 나이에 이미 유럽 전역에서 제 이름을 알 정도로 성공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랍니다. 모든 것은 삼성 본사 신사옥 설계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해외 프로젝트라고만 생각했죠. 독일에서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멀리 한국까지 가서 해야 한다는 게 조금 귀찮기까지 했어요. 겨울의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죠. 현지 파트너사에서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 한국 건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며 제게 한옥 스테이를 예약해 놓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무시하는 마음이 컸어요. 독일의 화려한 건축 양식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제가 흙과 나무로 만든 옛날 집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건 제가 그날따라 심했던 허리 통증 때문이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바닥에 눕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몸이 바닥을 향해 끌리듯 누워졌고 깨닫고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라 열의 복사를 이용해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온기를 전달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류마티스로 평생을 고생하시는 할머니는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최고급 전기장판도 최신식 온열 치료기도 소용없었는데 이 온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건축가로서 처음으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또 진정한 건축의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럽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제가 수백 년 전 한국의 선조들이 만든 난방 시스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전 온돌의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하루 묵어보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자 따뜻한 온돌이 깔린 거실에는 다른 손님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아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관광 온 가족도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서 그 가족의 어린 딸이 크레파스를 꺼내더니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깔린 담요 위로 자연스럽게 앉아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엇을 그리고 있니? 소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언니 얼굴이에요. 아이의 작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크레파스 자국이 종이에 남았고 제 얼굴을 묘사한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었습니다. 선은 삐뚤삐뚤했고 색칠은 엉성했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죠. 그림을 본 저는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의 부모님도 아이의 작품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잘 그렸다. 너무 멋진 화가야. 제가 말하자 아이는 더욱 신이 나서 그림에 더 많은 색을 더입혔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돌의 특별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국적과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듯했으니까요. 온돌은 단순히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기술만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 온돌 시스템을 반드시 독일로 가져가야겠다고요.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앞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건축가가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깨닫게 된 여정이랍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삼성 본사 프로젝트는 뒷전이 되었고 저는 온돌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답니다.
매일 밤 한옥에서 지내면서 온돌의 원리를 연구했어요. 놀라웠죠. 구들장 하나하나의 배치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열의 순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현대 건축의 모든 난방 시스템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독일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류마티스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귀국을 결정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죠. 기술자들, 연구자들, 심지어 한옥 건축가들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현대식 온돌의 설계도까지 구했어요. 이 시스템을 독일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뮌헨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마리아, 자네가 미쳤나? 바닥 난방이라고? 우리가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 슈미트 건축사무소의 파트너들은 제 제안을 비웃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저를 말리셨죠. 유럽 최고의 건축가 집안에서 동양의 원시적인 난방 방식을 들여오자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건 할머니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거든요. 최첨단 의료기기들도 비싼 약들도 할머니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죠. 할머니, 제가 꼭 방법을 찾아올게요.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건축 일을 하고 밤에는 온돌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연구를 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독일의 건축 기준에 맞게 수정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기술자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한국의 온돌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기로 했죠. 당신 미쳤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회사의 재정 담당자는 제 결정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한 뒤였죠. 제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프로젝트는 꼭 성공시키고 싶었으니까요. 한국의 온돌 기술자가 도착하고 나서야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설계도와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현대 건축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만든 온돌 시스템의 축소 모형이었어요. 에너지 효율성이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30% 이상 높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건축가들의 차가운 시선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였죠. 제 계획은 할머니의 별장에 첫 번째 현대식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시도가 유럽 전체 건축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할머니의 별장은 독일 남부 알프스 기슭에 있었어요. 100년이 넘은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죠.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답니다. 마리아, 이 건물은 내 증조할아버지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야.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죠. 류마티스 통증이 심해져서 별장에도 못 오실 정도였어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만약 실패하면 제 이름을 슈미트에서 빼도 좋아요. 제 인생을 걸겠다는 말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공사는 즉시 시작됐죠. 한국에서 온 김 기술자님과 함께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유럽의 건축 자재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접목하는 게 가장 어려웠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리아,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네, 할머니, 이제 곧 편하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처음으로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한겨울이었지만 별장 안은 봄처럼 따뜻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날부터 할머니는 통증 없이 주무실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마리아, 이건 마법이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별장에 계시게 됐어요. 류마티스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움직임도 훨씬 자유로워지셨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할머니의 친구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 모두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특히 류마티스나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마리아, 우리 집도 이렇게 해줄 수 없니? 제 집도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지인들이었지만 곧 뮌헨 상류층 전체로 퍼져나갔죠. 더 놀라운 건 의료계의 반응이었어요. 류마티스 전문의들이 찾아와서 온돌의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 현대 의학과 만나는 순간이었죠. 슈미트 양,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물리치료라고 봐야 해요. 의사들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온돌이 체온 유지와 혈액순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수치로 증명된 거죠. 건축계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문을 구하러 오더군요.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설계를 맡은 건축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설계하고 밤에는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고 때로는 한국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독일 건축학회 회장님이셨죠. 마리아, 자네가 한국에서 가져온 이 시스템 유럽 전역에 소개하고 싶은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걸. 제가 시작한 이 도전이 유럽 건축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라는 걸. 유럽 건축학회에서의 발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250년 역사의 학회에서 처음으로 동양의 건축 기술을 메인 주제로 다루는 날이었죠. 발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유럽 각국의 건축가들과 언론인들로 가득했죠.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건축가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닙니다. 이건 인체의 건강까지 고려한 완벽한 주거 시스템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난 뒤 첫 번째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자랑하는 그 온돌, 실제 데이터는 있나요? 에너지 효율성이나 비용 면에서 현대 난방과 비교할 만한가요? 그때를 위해 준비해왔죠. 6개월간 수집한 할머니 별장의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에너지 사용량이 30% 감소했고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의료 보고서도 함께요. 그날 이후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도 연락이 왔죠. 모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의 기술자들만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유럽의 건축법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이제 어떡하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의 김 기술자님이었죠. 마리아 씨, 우리 기술 학교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유럽 기술자들을 직접 양성하는 거예요. 그 말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온도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유럽의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였죠. 할머니의 별장을 온돌 아카데미로 개조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유럽의 건축가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요. 아버지는 또다시 반대하셨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마리아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별장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게 뭐가 나쁘니? 아카데미는 성공적이었어요. 6개월 만에 첫 졸업생들이 배출됐고 그들은 유럽 각지에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죠.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위스의 한 호텔 체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해왔어요. 알프스의 모든 호텔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는 거였죠. 마리아, 이건 큰 도전이 될 거예요. 해발 3,000m에서 온돌이 제대로 작동할지. 김 기술자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건 정말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어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유럽의 모든 스키 리조트가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운명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공대 연구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온돌 연구소의 박준호입니다. 처음 만난 그는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연구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죠. 박준호 교수는 이미 고산지대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해발 3,000m에서는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은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하지만 온돌은 다르죠. 그의 설명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전통 온돌의 원리에 현대 기술을 접목해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한 달 동안 저희는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때로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준호 교수의 이론과 제 현장 경험이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온돌 시스템이 탄생했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스위스 첫 테스트 설치 날이었어요. 해발 3,200m의 알프스 정상 호텔에서 모든 건축가와 기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스템을 가동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객실 내부는 봄처럼 따뜻했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난방의 절반도 안 됐어요. 이건 마법이야. 호텔 지배인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주말, 온돌방은 모두 예약이 꽉 찼죠.
특히 스키를 타고 온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숙면은 처음이에요. 근육통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알프스의 다른 호텔들도 연락해오기 시작했고 스키 리조트들도 관심을 보였죠. 그때 준호 교수에게서 또 다른 제안이 왔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예요. 온돌의 의료적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치유 시스템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알프스 프로젝트의 수익금 전액을 온돌 의료 연구에 투자하기로요. 할머니께서 온돌로 건강을 되찾으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마리아,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준호 교수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죠. 유럽 최고의 건축가가 이렇게까지 한국의 전통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려 하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제 온돌은 제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였고, 어쩌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2년이 흘렀어요. 이제 유럽의 고급 호텔들에서 한국식 온돌룸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죠. 특히 알프스 리조트에서는 온돌방 예약이 1년 전부터 시작될 정도예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병원과 요양원에 설치된 온돌 치료실이에요. 준호 교수님과 함께 연구한 메디컬 온돌 시스템이 놀라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리아,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재활병원 원장님이 그러더군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평균 40% 이상 빨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환자들의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죠. 할머니는 이제 별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여세요. 온돌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해요. 류마티스 통증도 많이 좋아지셔서 다시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셨답니다. 마리아, 내가 내 인생의 봄을 다시 가져다 주었구나.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국제온돌 연구소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답했죠. 네, 당연히 해야죠. 사실 그때 저는 준호 교수님의 제안이 연구소 설립만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국제온돌 연구소는 미넨과 서울에 동시에 문을 열었어요. 동서양의 기술과 지혜가 만나는 곳,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꿈이 하나가 되는 곳이었죠. 결혼식은 할머니의 별장에서 올렸어요. 따뜻한 온돌방에서 한국식과 독일식 예식을 함께 치렀죠. 할머니는 한복을 입으시고 정말 행복해하셨답니다. 마리아, 이제 내가 진정한 동서양의 가교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선택을 진심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았죠. 이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온돌의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도입하는 거예요. 특히 노인 의료시설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죠. 여보, 우리가 꿈꾸던 거예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거예요. 단순한 기술의 전파가 아닌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별장을 지날 때면 그날의 첫 만남이 떠올라요. 차가운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온돌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통해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건축이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지금까지 독일 최고의 건축가가 한국의 온돌과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유럽의 현대 의학과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할머니의 병을 치유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마침내는 사랑까지 찾게 된 마리아의 이야기. 우리의 전통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